자, 저는 이제 무역 영어랑 무역 실무 그리고 뭐 대무역법, 외국항거래법 강의하고 있는 저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문의 주실 부분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positive LIW 요즘에는 좀 자주 들어가 봐요. 제가 회사 메일을 주로 쓰기는 하는데 이 메일도 요즘엔 좀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 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이 길 다음 날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당일 안으로 뭐 꼭 무역 영어의 한 딱 그 범주 하에서만 질문 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고, 최근에는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행신가? 행신은 아니고 더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인데 무역 실무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 과목에.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역 실무를 뭐 5문제인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관세사 연봉은 얼마인가요? 뭐 이런 질문 빼고 다른 것들은 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당일 안으로 다 연락을 회신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이제 이렇게 되고 카톡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카톡으로 그냥 이거 이렇게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 부분 이해 안 가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막 근무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약간 늦게 답변을 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당일 안에는 다 답변 드리니까 편하게 이제 많이 활용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총 8회차까지 이제 이어질 거고요. 모의고사는 일단 오늘은 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1회차부터 막 되게 어렵게 내면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질리거든요. 왜 이렇게 난 많이 틀리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1회차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들로 좀 구성을 했고 2회차까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3회차랑 4회차랑 5회차는 우리 3대 협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기타 협약에서 문제가 나온다 해도 3대 협약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공부가 되어 있으시면 어지간하면 점수 괜찮게 나와요. 왜냐면 3대 협약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18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21문제까지 나왔어요. 3대 협약에서만. 그래서 뭐 운송, 보험 이런 쪽은 좀 지역적인 부분이기는 하고 기타 협약이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죠. 그 파트에서도 문제가 지금은 그래도 안 그러니까 한 2-3문제씩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나올 만한 부분이 있고 또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일단은 3대 협약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3회차 때는 CISG를 20문제 가까이 이제 낼 거예요. 3회차 때는 CISG를 20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4회차 때는 인코텀즈. 그러니까 절반을 하나의 협약에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5회차 때는 UCP. 에서 20문제. UCP랑 UCP 합쳐가지고 20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6회차부터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고 전범위로 해가지고, 뭐 다 전범이기는 해요. 다 전범이기는 한데, 그냥 3회차 때는 CISG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4회차 때는 이제 인코텀즈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5회차 때는 UCP, UCP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20문제씩 그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10시에 오셔가지고 10시 45분? 뭐 40분, 45분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답안지 하나 드리잖아요. 그걸로 좀 채점을 하신 다음에 한 11시부터 이제 40문제를 이제 강평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추석이란다. 설날이 한번 껴있죠. 그래서 설날주는 쉬고, 그래서 총 8회차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한두 번 정도 더 볼 수는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격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지금 1차만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내년
올해구나. 이제 벌써 2024년도 됐으니까 올해 이제 1차 시험 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보통 동차, 3동차 분들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3동차 분들은 그냥 보통 인강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본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강의 시간에는 전 문제를 그래도 다 다뤄드리는데, 이제 3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틀린 것만 체크하고 이렇게 빨리 넘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3동차는 아니시죠? 3동차 아니신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러면 자 41번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은 다음 가로 안에 적당한 무역 서식을 고르시오라는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고,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최근에 조금 덜 나오다가 다시 또 출제를 하는 추세예요. 다시 출제를 좀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이론적인 파트의 문제들은 좀 기출 문제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기출 문제 연습 우리 11월, 12월 과정이었죠. 그 기출 문제 파트 거기에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고, 자, 요것도 41번 요것도 이제 인보이스 종류 관련된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the blank is a form of quotation by the seller to a potential buyer. 자, 뭐는 어떤 견적서의 형식이래요. 매도인이 잠재적인 매수인한테 주는. 자, it is an invitation to the buyer to place a firm order.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초청장 형식이래요. 매수인에게 주는 그 firm order, 확정적인 오더를 하는, and is often required by him so that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er's country will grant him an import license and or foreign exchange permit. 그리고 뒷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게 그냥 문장이 들어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3번이에요. 프로포마 인보이스인데 뒤에 보면은 수입국의 어떤 권한 있는 그런 기관들이 수입 허가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 그러면은 영사송장인가 아니면 세관송장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영사송장, 세관송장도 물론 그런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 PI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견적송장 자체가 그런 역할들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명확하게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잠재적인 바이어에 대해서 셀러가 주는 어떤 그런 견적서 형식이니까 뿌리는 거죠. PI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있고, 인보이스의 종류가 예전에 한두 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상업송장, 영문이 있으니까 그냥 약자로 쓸게요. 굳이 안 쓰고 CI라고 하죠. CI. 실무적으로 이제 CI라는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제 견적송장이랑 선적송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그냥 견적서예요. 견적서. 내가 보내는 견적서고, 견적서 PI를 근거로 해가지고 오케이, 나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PI를 근거로 CI가 발행이 돼요. 커머셜 인보이스가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CI 발행 전에 먼저 이제 견적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 그럼 계약합시다. 그러면 이제 CI가 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적 송장은 shipping 인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선적할 때 보내는 송장인데, 실무에서는 shipping 인보이스라는 표현 거의 안 써요. 다 그냥 상업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로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관세사 되시면은 하루에도 수도 없는 커머셜 인보이스를 보시게 될 거예요. 형식도 다 제각각이에요.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업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요. 자, 그리고 공용송장은 이제 오피셜 인보이스, 영사송장이랑 세관송장이 있고, 세관송장은 이제 어떤 관세, 관세를 적게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송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사송장은 반대 개념이죠. 영사송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영사송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잘 모르는 나라예요. 잘 모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수출을 해요. 개도국이나 잘 못 사는 나라일수록 관세가 엄청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관세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웬만하면 8% 기본 관세를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예요. 우리나라 수출자가 100만 원짜리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보내는데 여기 관세가 50%래요. 그럼 이 아프리카의 수입자는 100만 원짜리 수입하는데 무려 세금으로 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자가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야, 수출자야. 우리나라 수출자 A라고 해볼게요. 야, 100만 원인데 좀 언더밸류 해줘. 인보이스 상에 야, 이거 그냥 10만 원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 얘는 수입할 때 그냥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이런 나라들은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뭐 잠비아라고 해볼게요. 잠비아 아프리카 맞죠? 아닌가? 아니 뭐 가나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가나 대사관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컨펌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자가 가가지고 야, 내가 수출할 건데 니네 수입자가 언더밸류 못하도록 정확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가져가서 내가 100만 원어치를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얘네가 영사송장을 끊어줘요.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그래야지 얘가 수출을 할 수 있고 얘도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쓰여요. 거의 본 적 없어요. 실무하면서 거의 본 적 없고, 요즘에는 워낙 뭐 전자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관송장이랑 영사송장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보이스 맞추는 금액은 은근히 견적송장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견적송장,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답이 되는.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인코텀즈 2020의 DDP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인코텀즈는 여러분들 CISG랑 UCP랑은 좀 다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인코텀즈를 막 미친 듯이 내가 다 외우려고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두 개로 나눠지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있고, 이제 A1부터 A10까지 하는, 이게 같이 하나로 묶이는 거고, 소개문이 있잖아요. 소개문.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소개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다 끊어가지고 물론 처음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DDP다. 그러면 이 DDP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 그리고 뭐 수출 통과는 누가 하고, 그런 것들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해석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해석하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가로놓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본 이론이나 우리 핵심 요약 기존 단계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제가 강의를 해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최대한 해석하면서 좀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걸 다 못 외웁니다. 절대 다 못 외워요. A1부터 A10까지 아주 다 끊어가지고 막 공부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로스가 커요. 여러분들 회계학도 하셔야 되죠. 관세법도 하셔야 되죠. 내수세도 하셔야 되죠. 뭐가 제일 어려워요? 말할 것도 없이 회계학이죠. 회계학.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그 DDP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소개문에서는 막 가로넣기도 나오고, 뭐 소개문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이 많이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particularly common in a commodity trade. 자, procure 이거 조달 개념이죠. 조달. 요거는 뭐 DDP뿐만 아니라 나머지 규칙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달이라는 개념은 그 1차 상품에 조금 더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자, 2번 DD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자, DDP는 매도인에게 수출 통관 요구한대요. 그쵸? DDP는 매도인이 수출, 수입, 통과국 통관 뭐 절차 다 하잖아요. Where applicable as
for import and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customs formality. 뿐만 아니라 수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입 관세도 내야 되고 절차도 다 이행해야 됩니다. 맞죠? 답은 이게 조금 애매해요. 3번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애매하게 냈어요. Thus, 자, if the seller is unable to obtain import clearance. 자, 그리고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할 수가 없대요. And would rather leave that side of things in the buyer's hand or in the country of import. 자, 그리고 수입국의 어떤 매수인의 손에 그걸 맡긴대요. 그러니까 매수인아 네가 해라라고 맡기고 싶대요. Then the seller should consider choosing 원문에는 DAPO와 DPU로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서 보면은 DAP만 해도 되잖아요. 맞는 문장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상한 채점자가 이상한 출제자가 들어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인코텀즈에서 이렇게 규칙 2개인데 하나만 딱 해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이거 말이 되지 않느냐. 이거 자체가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출제위원은 원문이랑 틀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라서 이게 2개다라는 거 그냥 기억하셔라라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5번 다 쉬운 내용이에요.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자,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 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으면은 contract 계약을 체결하거나 arrange 마련해야 됩니다. arrange가 새로 들어온 개념이죠. 이제 2020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자, 5번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 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자, 매도인은 그 목적지까지 운송과 관련된 어떤 안전 관련된 그런 요구 조건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틀리셨다 하더라도 그냥 맞는 걸로 해주세요. 너무 문제를 그냥 일부러 좀 애매하게 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43번 보실게요. URC 오둘둘. 자, 추심 통일 규칙에서는 매년 한 문제 내지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매년 한 문제, 2문제 정도 나오고, 자, 가로 안에 들어간 말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콜렉션이 맞아요. 7조거든요. 추심 통일 규칙 7조를 쭉 이제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7조 A항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 자, collection should not contain bill of exchange payable at a future date with instruction that commercial documents are to be delivered against payment. 자, 추심은 장래의 확정일 지급 조건의 환화음을 지급과 상업 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요 7조는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쓰지 말아라예요. DP랑 장래 확정일 지급 조건 쓰지 말아라. 근데 if a collection contains a bill of exchange payable at a future date.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장래 확정일 지급 조건 환원 포함하는 경우에는 collection instruction should state whether the commercial documents are to be released to the drawee against acceptance or against payment. 그럴 경우에는 추심 지시서에는 상업 서류가 DA인지 또는 DP인지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absence of such statement, 그런 명시가 없대요. 그런 명시가 없으면은 commercial document will be released only against acceptance가 아니라 payment죠. payment. DP 유산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만 인도되어야 하고, and collecting bank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ny delay in the delivery document. 서류 인도 지연에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추심은행은. 왜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으니까. 자, 4번. 또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If a collection contain a bill of exchange payable at a future date. 자, 만일에 추심이 장래 확정일 지급 조건 환화음을 포함하고 and the collection instruction
indicates that commercial documents are to be released against payment. 자, 추심 지시서에는 상업 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자, document will be released only against such payment. 맞죠? 지급과 상환으로만 인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collecting bank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ny delay in the delivery of document.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 지연에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은 CISG 문제가 되겠고 매수인 구제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답은 일단 다 맞습니다. 다 맞.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러면 좀 짜증나죠.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 정도는 틀려야 되는데 일단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자, 기억은 45조 매수인 구제 방법의 그 1항이에요. 1항.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자, 매도인이 계약 또는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the buyer may exercise the right provided in article 46 to 52, 46조에서 52조에서 정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앞부분은 똑같고 the buyer may claim damage. 자, claim damag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 CIS 쓰는 그냥 용어예요. 용어. as provided in article 74 to 77, 74조 또는 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봤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45조 2항입니다. The buy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자,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is not 체크해 두실게요. 이거 긍정문으로 해서 틀린 문장으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왔던 문장입니다. 손해배상은 다 병존 청구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자, no period of grace. 자, period of grace가 유예기간이 유예기간 may be granted to the sell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buyer resort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자, 법원 또는 중재 판정 받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그래서 45조 1, 2, 3항 내용이에요. 기억, 니은이 45조 1항, 디귿이 45조 2항, 리을이 45조 3항. 그래서 답은 다 맞다.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보실게요. 자, 45번 UCP 600 규정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게 배열된 것을 고르시오. 자, UCP 600에서 2조랑 3조는 자, UCP에서 이제 자, 2조가 이제 정의예요. 2조가 정의 규정이고 3조가 해석이에요. 해석. 자, 2조랑 3조에서 여태까지 기출이 제일 많이 됐어요. UCP 시험 문제 매년 보시면은 2조 내지 3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거의 냈어요. 안 나온 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2조에서 또는 3조에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2조, 3조. 정말 거의 매년 2문제 이상 나온 적도 있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2조 내지 3조에서. 자, 그래서 confirmation, 확인이라 함은 mean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confirming bank. 자, 확인은행의 분명한 확약을 말합니다. In addition to that of the issuing bank.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to honor와 negotiation. 지급인수, 인수지급 또는 매입하겠다는. 자, credit, 신용장이라 함은 means an arrangement. 자, 모든 약정을 의미합니다. However, named or described. 명칭이나 기술 관계없이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누구예요?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이죠. Issuing banks to honor a complaint presentation. 저 발행은행의 취소 불능적이고 분명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블랭크는 issuing bank가 되어 있고, 자, negotiation, maybe라 함은 요 maybe 그나마 2조 정의에서 제일 어려운
정의 중에 하나예요. 자,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other than도 체크해 두실게요. other than.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이게 결국 발행은행 의미하는 거거든요. 발행은행. 자, 그래서 지정은행에 의한 어떤 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nder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 to the beneficiary. on와 여기 before도 체크하실게요. before 그 시점,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l bank. 상환이 지정은행에게 행하자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6번 보실게요. 46번. 자, 인코텀즈 2010 소개문 중 일부이다. 내용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소개문에서는 가로놓기가 몇 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Versions of the Incoterms rules after 2010 traditionally group the rules into four, namely EFCD. 자, 2010 후의 인코텀즈 버전은 전통적으로 EFCD로 그룹되었다가 아니죠. 2010 전이죠. 전. before, after 바꾼 겁니다. before, after. 자, 무역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출제 경향. 긍정문, 부정문 바꾸는 거. before, after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러냐, 바이어냐 바꿔내는 거. 뭐 offer이 offer러 바꿔내는 거. 그리고 용어 정의.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긍정문인데 부정문으로 해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해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While the Incoterms rules have since 2010. 자, 2010으로부터 인코텀즈 규칙은 been grouped according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따라서 그룹핑 되었습니다. 그쵸? 모든 운송수단, 복합 운송이냐, 해상 내수로냐. 하지만 the old grouping are still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point of delivery. 하지만 예전 그룹핑 뭐예요? EFCD. 이건 여전히 도움을 줍니다. 인도 지점 이해하는데. 그쵸? EFCD. 자, 그 다음에 3번. Thus, the delivery point in XWORK. 자, XWORK의 인도 지점은 is an agreed point for collection of the goods by the buyer.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하기로 동의한 지점입니다. 그쵸? XWORK는 수출자가 그냥 자기 공장에다 그냥 특정만 해두면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매수인이 와서 가져가는 거죠. Whatever the destination to which the buyer will take them. 뭐 매수인이 그 목적지까지 물건을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거고. 4번. At the other extreme in DAP, DPU, DDP. 반대편 극단. XWORK랑 DDP는 반대편이죠. D 규칙들은. 반대편 극단에 있던 요 D 규칙들은 the delivery point is the same as the destination point. 인도 지점이 결국 목적 지점이 맞죠. 자, the seller or its carrier will carry the good. 그래서 매도인의 운송인이 물건을 운송해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자, in the first XWORK. 자, 전자 XWORK는 risk transfers before the transport cycle even start. 자, 그래서 운송 사이클이 시작하기도 전에 위험이 이전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in the second, the D rule. D 규칙은 risk transfers very late in that cycle. 위험은 매우 늦게 이전이 됩니다. 해석하면서 푸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7번 보실게요. 47번. 다음 중 영작이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영작 같은 문제도 요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또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영어를 먼저 보실게요. We have drawn a draft at 60 days after sight. 60일 1남 후네요. after sight니까 1남 후 60일 환원을 발행했어요. 누구 앞으로? On the Bank of America. 아메리카 은행, 뉴욕, 그리고 뉴욕 지점이래네요. 뉴욕 지점 앞으로 1남 후 60일부 환원을 발행했습니다. 언던 irrevocable LC니까 취소 불능 신용장이네요. 그리고 and ask you to honor it on presentation. 환원이 제시가 되면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번. Further to our repeated request. 자, 반복적으로 요청을 한 것처럼 as your draft was dishonored. 이게 dishonored가 이제 부도났다는 뜻이에요. 환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Please let the pay have immediate payment in this respect. 즉시 지급되도록 해주십시오. 엄수친에게. 자, 2번도 맞는 문장이고 3번. According to purchase order we received. 자, 우리가 받은 주문서에 따라서 payment, 지급 조건은 was to be made at 60 days after sight. 1남 후 60일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선적일자라고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선적일자가 60일 되려면은 after shipment 뭐 60 days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ut we want to be at 유산스. 유산스는 뭐예요? 또 기한부잖아요. 우리는 기한부 원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1남불 지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틀렸죠. 4번. We offer you form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us by July 6. 자, 우리는 당신에게 확정 청약합니다. subject 뭐뭇을 조건으로죠. 7월 6일까지 우리한테 물건이 도착할 것을 맞고 5번. If we quote us a really competitive price. 자, 귀사가 당신이 실질적으로 경쟁적인 가격을 준다면은 we will give you regular order. 우린 정기적인 주문하겠습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실게요. 48번 39조 불일치 통지식이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밑줄치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자,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한 권리를 상실한다.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만약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결함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을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걸 통지하지 않으면은 부적합 주장을 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자, 답은 뭘까요? 구제권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제권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2번에 물품 명세 확정권은 물론 구제권 파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명세를 확정하는 거랑은 상관은 없겠죠. 부적합에 대한 어떤 권리를 청구를 하는 거니까 대체품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자 보완을 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고 추가 기간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대금 감액을 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물품 명세 확정권이랑은 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MIA. 자, 49번 보실까요? 49번. M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굉장히 조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 파트에서 ICC랑 MIA가 있으면, 뭐, 진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뭐, 한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CISG만큼이나 이게 길거든요. 엄청 긴데 다 못 봐요. 다 못 보기 때문에 좀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기출됐던 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49번 이쪽은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1번은 구조입니다. 구조는 이제 재보험이죠. 보험회사들이 가입하는 재보험.
The insurer under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이게 주어져.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has an insurable interest. 자신의 위험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갖고 and may reinsure in respect of it. 그리고 이익에 관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may not, 뭐 가입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문장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2번도 구조입니다. 구조 2항.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 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the original assured. 자, 원 보험의 피보험자는 has no right. 여기 부정문, 여기 no right도 체크해 주실게요. 이것도 긍정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린 문장으로. 자, 3번은 6조예요. 6조.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시기고, 요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으로. 자, when the assured has no interest at the time of the loss, he cannot acquire interest by any act or election after he is aware of the loss. 자,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할 때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어떠한 행위나 선택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cannot 체크해 주실게요. 이것도 긍정문으로 바꿔가지고 몇 번 나왔습니다. 4번 7조 1항이 되겠고 defeasible interest is insurable. 소멸이익도 부부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11조 선장과 선원의 급료 파트가 되겠고 The master or any member of the crew of the ship. 자, 선박의 선장 또는 모든 선원은 has no가 아니라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respect of his wage. 자신의 급료에 대해서도 피보험 이익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부정문, 긍정문인데 부정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은 EUCP는 UCP에서 보통 5문제 나오고 EUCP에서 1문제 나올 때도 있고 미친 척하고 UCP에서 3문제까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1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면 2문제, 일반적으로는 1문제. 그리고 EUCP는 내가 EUCP 공부를 잘 안 돼 있다 싶으시면은 UCP를 가져와서 그냥 해석하시면서 좀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EUCP는 1조, 2조, 3조에서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어요. 1조 적용 범위, 2조 UCP랑 EUCP 관계, 3조 용어 정의, 1, 2, 3조 그리고 뭐 5조 제시 한 요 정도에서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2.0 버전이 쓰이고 있죠. 1.1에서 2.0으로 바뀌긴 했는데 개정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1번은 1조예요. 1조 A항. 자, 적용 범위가 되겠고, the UCP shall apply as a supplement to the UCP where the credit indicate that it is subject to the EUCP. 자, EUCP는 신용장이 EUCP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UCP의 추록으로 적용이 됩니다. 맞는 문장이고, 답은 2번입니다. 2번. 굉장히 많이 틀린 문장으로 기출됐던 파트예요. 자, 2조예요. 2조 1항이 돼 있고 2조 A항. 자, an EUCP subject credit is also subject to the UCP with가 아니라 without express incorporation of the UCP. 자, UCP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UCP의 적용을 받습니다. UCP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without인데 with로 해가지고 몇 번 나왔어요. 자, 3번. 자, 다시 이거는 1조입니다. 1조. 1조 C항이 되겠고, 자, this version is version 2.0. 자, 이 버전은 2.0입니다. An EUCP credit must indicate the applicable version of the EUCP. 자, 그리고 EUCP는 적용하는 버전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if not indicated,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it is subject to the latest version in effect on the date the credit is issued. 자, 가장 최신 버전이 따릅니다. Or if made subject to EUCP by an amendment accepted by the beneficiary.
그리고 on the date of that amendment. 자, 그 다음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최신 버전에 따르고 또는 수익자가 승낙한 조건 변경이 EUCP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조건 변경 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에 따릅니다. 자, 5번은 2조 C항입니다. 2조 C항. 자, if an EUCP credit allows the beneficiary to choose between presentation of paper document or electronic records. 자, EUCP 신용장이 수익자와 종이문서 전자기록 제시사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and it chooses to present only paper document. 수익자가 종이 서류만 제시할 것을 선택했대요. 둘 다 할 수 있게 했는데 수익자가 종이만 하겠대. 그러면 EUCP alone shall apply to that presentation. 그러면 UCP는 그와 같은 제시에 독자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If only paper document are permitted under an EUCP credit. 자, 종이 문서만이 UCP 신용장에서 사용될 경우에 the UCP alone shall apply. UCP가 독자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요것도 맨 마지막에 UCP와 EUCP together shall apply. 뭐 이런 식으로 또 틀린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UCP만 적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51번은 자, 인코텀즈 2020 우리 개정되면서 부보 수준이 바뀌었죠. 바뀌었었고 기출이 됐어요. 요 ICC C냐 ICC A냐 요 파트는 일단 기출이 되긴 했었는데 자, 얘는 소개문 70번이에요. 70번. 그래서 굉장히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쉽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인코텀즈 2010 룰에서 자, A3 of both CIF and CIP imposed on the seller the obligation to obtain its own expense cargo insurance complying at least with the minimum이었죠. ICCC니까 covered as provided by clause of the ICC 해서 그 가로는 그냥 넘어가세요. 뭐 로이즈 마켓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2010 버전에서는 CIF, CIP 매도인에게 부과된 CIF, CIP 그 의무는 A3에서의 의무는 최소 부부 의무 ICC 적어도 C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그리고 ICC provide cover for a number of listed risk. 그리고 ICCC는 열거된 위험을 제공한다. 그쵸? ICCC 우리 보시면은 ICCA는 all risk 쓰고 ICCB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있고 ICC는 조금 더 적고 그렇게 가죠. 열거가 되어 있죠. 그리고 subject to itemized exclusions. 자, 항목별 면책 위험에 제한을 받는 다수의 담보 위험을 열거합니다. 반면에 ICCA에서는 on the other hand, cover 두 번째 블랭크 all risk죠. ICCA는 모든 위험이죠. 전 위험 담보죠. against subject to automatic exclusion. 자, during the consultation leading to the Incoterms 2020 rule. 자,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초안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the case was made for moving from ICCC to ICCA. 자, 의견이 제시됐대요. ICCC에서 ICCA로 바꾸자. Thus increasing the cover obtained by the seller for the benefit of the buyer. 자, 이건 당연히 매도인이 어떤 보험료가 증가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lso involve, this could of course also involve an additional cost in premium. 자, 프리미엄이 보험료예요. 추가적인 보험료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The contrary case. 자, namely to stay with ICC. 반대 의견도 제기가 됐어요. ICCC가 was equally strongly put, particularly by those involved in the maritime trade of commodity. 자, 1차 상품 해상 무역에서는 ICCC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동등하게 강력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after considerable discussion within and beyond the drafting group. 자, 아주 심사숙고 끝에 의견 그 초안 그룹에서 the decision was made to provide for different minimum cover in the CIF Incoterms rule and in the CIP Incoterms rule. 자,
결정이 났는데 다른 부부 수준을 갖자. CIF랑 CIP랑. In the first, CIF에서는 which is much more likely to be used in the maritime commodity trade. 1차 상품에 좀 더 많이 이용될 것 같대요. 자, 그래서 the status quo has been retained. 자, 여기 status quo도 가로놓기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실게요. 현상 유지 has been retained with ICC as the default position. 디폴트 값으로 현상 유지, 즉 ICC C를 하기로 했습니다. CIF에서는 자, although 그 대신에 although it is of course open to the parties to agree to ICC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할 게 열어는 뒀겠죠. higher cover. 자, in the second 후자죠. namely the CIP incoterms rule. 반면에 CIP에서는 the seller must now obtain insurance cover complying with ICC A. ICC A를 해야 됩니다. Although it is of course again open to the parties to agree on a ICC A는 높은 수준이니까 더 낮은 수준으로 열어두었다. Lower level of cover. 가로넣기가 그래도 여기 소개문 70번에서는 좀 나올 만한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뭐 higher라든지 lower라든지 이런 거 거꾸로 해서 뭐 틀린 문장으로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70번은 어렵지 않아요. 끊어 보시면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몇 번만 해독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보실게요. 52번. 다음을 읽고 요구하는 보험서류 부보금액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곱하기. 수학인가? 곱하기면? 아니다. 산수 수준. 자, document required.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the original made out to the order of the issuing bank for exactly 110%. 요것만 보고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보험증권이나 확정증명서인데 이제 발행은행에 의해서 이제 정확히 CIF 인보이스 밸류의 110%네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76550 있죠. 여기 CIF 밸류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그러면 1.1 곱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따로 계산 안 할게요. 자, 53번 보실게요. 53번은 UCP 14조가 되겠고, 자, UCP 14조는 2차 수업 목적상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서류 심사 기준이 되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1차 합격하셔가지고 2차 공부하실 때 정말 14조는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4조도 마찬가지로 1차에서도 꽤 나왔던 그런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서류 심사 기준. 자, 1번 보실게요. 자, 1번. 자, 1번은 14조 A양. 자, 주어가 되게 길지만 비슷해요. nominal bank acting on nomination, confirming bank if any, confirming bank if any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and the issuing bank 여기까지가 주어.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시정은행, 확인은행 있는 경우, if any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발행은행은 must examine a presentation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alone. 서류만을 기초로 심사를 해야 된대요. 자, 이것도 document alone인데 뭐 document and 뭐 다른 거 넣어서 막 together 이런 식으로 틀린 문장으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Whether or not the document appear on their face to consist of compliant presentation.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은 14조 C항이 되겠고,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 subject to article 19 to 25 여기까지가 주어. 19조부터 25조가 개별 운송 서류에 대한 수리 요건이죠. 19조 복합운송, 20조 선화증권, 21조 비유통성 해상 운송장 쭉쭉쭉 해가지고 19조부터 25조에 따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 서류의 원본을 포함하는 제시는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20 calendar days. 여기 21일도 체크해 두시고 after the date of shipment 선적일 이후도 체크해 두실게요. 선적일 이후 20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해서 또는 수익자를 대리해서 행하여야 됩니다. But in any event,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신용장
유효기일보다 늦진 않아야 됩니다. 여기 20일이 숫자도 바꿔서 나온 적 있고 선적일인데 선적일 말고 뭐 다른 거 막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또 나온 적도 있으니까 얘도 일단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F항입니다. 14조 F항. 자,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the document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document, or commercial document. 요 세 가지 서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신용장이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성장 이외의 서류를 제시를 요구를 한대요. 뭐 없이 without stipulating by whom th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its data content. 누구에 의해서 발행된 것인지 또는 서류 자료 내용을 명시를 안 한 상태로 제시를 한 경우에 bank will not accept the document as presented. 은행은 서류를 수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리한답니다. will accept예요. will accept. 자,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If each content appear to fulfil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y with subarticle 14D. 서류의 내용이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14조 D항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대로 서류를 수리한다. 즉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도 상당일치 원칙을 존중해 주겠다. 그럼 여기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상업송장은 엄밀일치 원칙입니다. 상업송장 무조건 엄밀일치. 자, 4번 14조 I항 A document may be dated prior to the issuance date of the credit. 서류는 신용장 발행일자 이전 일자가 기재될 수 있으나 but must not be dated later than its date of presentation.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 기재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may be도 may not be로 나온 적 있고 must not be도 must be로 해서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이 있어요. BWT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일자가 기재될 수가 있겠죠. BL 같은 경우에. 자, 5번 14조 K항 The shipper or consignor of the goods indicated on any document. 자, 모든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송화인 탁송인은 need not be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신용장상 수익자일 필요 없습니다. 제3자 서류일 경우에 이제 나타내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실게요. 자, 54번은 추심통일규칙 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심통일규칙 8조는 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자, where the remitting bank instruct that either the collecting bank랑 드로이에요. 자, 추심 의뢰은행이 추심은행 또는 지급인에게 뭘 지시를 한대요. 자, is to create document, bill of exchange, promissory note, trust receipt, letter of undertaking, or other document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collection. 자, 추심 지시, 추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류, 예를 들어서 환어음, 약속어음, 수입함을 위탁증서, 뭐 약속증서 또는 기타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the form and wording of such document shall be provided by the remitting bank. 추심 의뢰 은행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됩니다. 추심 의뢰 은행이 지시를 했으니까 명확하게 형식에 대해서 제시를 해라. 추심 의뢰 은행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 otherwise,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추심 의뢰 은행이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추심 은행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collecting bank shall not be liable for the form and wording of any such document provided by the collecting bank and or the drawee. 추심은행은 추심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의해 제공된 그러한 서류의 형식과 작업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추심의뢰은행이 제공해야 되는데 안 했어. 어쩔 수 없이 추심은행이 나서서 했어요. 대신에 책임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보실게요. 55번은 다시 CISG 파트가 되겠고, 1번은 54조예요. 1번은 54조 내용이 되겠고,
자, 54조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입니다.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는 includes taking such steps, 조치를 취하고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절차를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As may be required to enable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뭐 하기 위해서?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지급을 위해서. 자, 2번. 자, where a contract has been valid concluded. 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이건 55조예요. 55조.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edly fix. 근데 대금이 명시묵시적으로 정해지지 않거나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the parties are considered. 당사자들은 간주합니다. 자,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자, 당사자들의 어떤 반대 표시가 없는 한 to have expressly가 아니라 impliedly.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made reference to the price. 대금을 묵시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그 대금을 꾸며주는 게 그 뒤에 generally부터 끝까지 가로로 묶어주시고 요게 price를 꾸며주는 거죠.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for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계약 체결 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3번은 56조예요. 3번은 자, 가격이 중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경우 in case without 의심이 있으면은 뭐다? net weight 순중량이다. 4번은 57조 대금 지급 장소가 되어 있고, 자,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자, 매수인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CISG는 굉장히 X워크랑 좀 비슷하죠. 매도인의 영업소. 자, 5번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document. 자,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 place.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보실게요. 56번. 자, 56번은 UCP 628조 보험 증권 쪽 파트가 되겠고, 보험 서류 이제 담보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28조 A항 내용입니다. 28조 A항. 자, insurance document such as an insurance policy. 이게 보험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insurance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이거 그냥 한 문장으로 기억해 주세요. 포괄 예정 보험에 의한 보험 증명서 또는 확정 통지서. 거의 같이 쓰입니다. 인슈런스 팔러시는 보험 증권이고,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 보험 증명서고, 데클러레이션은 확정 통지서인데, 포괄 예정 보험 언더런 오픈 커버 의한 보험 증명서 또는 확정 통지서와 같은 앞으로 가는 거죠. On insurance document. 보험 서류는 must appear to be issued and signed by an insurance company. 보험 회사, underwriter, 보험 인수자, their agent, 그들의 대리인과 proxies, 대리업자에 의해서 발행되고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포괄 예정 보험에서 발행되는 게 보험 증명서랑 확정 통지서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7번 보실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it is one which the law recognizes as presenting the goods. 자, 법에서 물품을 대표하는 것을 인정해 준대요. So that, 그래서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서류의 이전이 to party, 상대방에게 서류의 이전이 will best in the party, the
ownership or possession without 물품 소유권 이런 것들을 넘기는 것과 같대요. 뭐예요? BL에 대한 어떤 기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권리증권성, 권리 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증권을 표현하는 영문 표현은 document of title입니다. document of title.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58번 보실게요. 58번. 다음은 인코탐즈 2020 FOB 규칙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로 알맞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a vessel. 자, FOB예요. FOB. FOB에서의 운송계약 의무는 매수인한테 있죠. 매도인은 온보드 배슬 해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명되는 배슬이에요? 당연히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이 보내줘야죠. FOB니까.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는 buyer가 되겠고, if any indic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선적 그 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or by procuring the goods delivere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달인 거죠.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돼요. 어떤 합의된 기일이 있으면 그 합의된 기일, at the time within the agreed points nominated by, 이것도 바이어가 되겠죠. B10이 뭐예요? 매수인의 통지거든요. 매수인이 배 보내주면서 야, 이때 배 도착할 거야 하는 거니까 누구에 의한 통지예요? 매수인의 통지. 자, 3번 if no such time is notified. 근데 매수인이 그런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then at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합의된 기인의 말을. 4번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또는 항구의 관습에 따라서. 자, if no specific loading point has been indicated by, 또 buyer가 되겠죠. 매수인에 의해 어떤 특별한 로딩 포인트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매수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해.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이 나서서 해야 된다.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은 CIS 규정 중 일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게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2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 21조는 지연 승낙이 되겠고, 자, 1번 late acceptance is nevertheless effective. 자, 지연된 승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without delay. 지체 없이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청약자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청약자가 늦었어. 근데 청약자가 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Offerer offerly so informed the offeree or dispatched notice to the effect.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과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 승낙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2번은 21조 2항. If a letter or other writing containing a late acceptance. 자,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shows, 보여줍니다. That it has been sent in such circumstance that if its transmission had been normal, it would have reached the offer. 승낙은 누구에게 도착해요? offerer죠. offerer in due time.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라고 show, 보여주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에 the late acceptance, 그 연착된 승낙은 is effective as an acceptance,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unless, 다만 unless는 다만 뭐뭐하지 않다예요. without delay, 자, 지체 없이 누가? offerer가, 청약자가 orally informed the offeree, 피청약자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That he considered his offer as having lapsed or dispatched a notice to that effect. 그러한 청약이 실효되었다라는 취지를 구두로 통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번. 자, explain notes for users 인도 및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1번이 너무 확실해. 1번이.
Blank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ed the goods to the buyer when he placed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Like a factory or warehouse. 자, 공장, 창고 나오면 뭐예요? 답답게 엑스워크밖에 없죠. 엑스워크. 그리고 매수인의 처분 안에 둔다.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가 엑스워크가 나와가지고 너무 확실하게 답은 1번이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blank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ed the goods to the buyer on board the vessel. 해상 내수로네요. 해상 내수로. or procure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자, 매도인이 물품을 온보드 배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C 조건 CIF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블랭크가 엑스워크이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CFR.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두 문제만 더 보고 조금 더 쉴게요. 하는 김에. 자, 61번. 각각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자, 요것도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고, 자, 정의 문제, 정의 규정 관련해서 그냥 규칙과 협약상의 정의도 나오지만 이런 일반적인 정의 규정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정의 문제는. 쉽게 나오면 쉽고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온다. 자, 첫 번째 라이너는 정기선이고 차터는 차터죠. 차터 비정기선. These are vessels that play on a regular schedule 서비스네요. Between group of port. 자, 얘네들은 정규적인 스케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입니다. 라이너죠, 라이너. 두 번째, an association, an association of foreign-going ships of various nationality running on schedule in the same trade of at uniform rate of freight and giving advantage to regular clients. 자, 다양한 국적들을 가진 외국 선항 그 배들의 연합이래요. 그리고 동일한 어떤 요율을 가지고 있고 스케줄도 있고 그리고 정규 고객들한테 혜택도 준대요. 뭘까요? 한국말로 해운동맹, 해운동맹. 라이너 컨퍼런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2번 되겠습니다. 62번. 자, 운송 3대 규칙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헤이그, 함부르크, MT. 자, 얘네들은 옛날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기출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두 문제, 한 문제, 뭐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셋 중에서는 MT에서 기출이 제일 많이 됐고, 헤이그랑 함부르크랑 둘이 비등비등하고, 적게 나올 때는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근데 지금은 좀 요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몬트리올이랑 CMI가 미친 척하고 막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보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이것까지 할 필요는 잘 안 나와요. 몇 년에 그냥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막 나올 때 있는데 안 나오는 해도 있거든요. 둘 다 아예 한 문제도 안 나오는 연도도 있고 어쩔 때는 미친 척하고 막 두 문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보기에는 너무 시험 범위가 넓어져요.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3대 협약을 더 열심히 해서 3대 협약에서 점수를 더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요 3대 규칙 헤이그, 함부르크, MT에서 여러분들이 1조 정의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세 개의 규칙 중에 정의 규정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1조에서. 너무 지엽적인 데서 나오면 그거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헤이그도 그렇고 함부르크도 그렇고 MT도 그렇고 대신에 1조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빡세게 1조에서는 그래도 어디선가 3대 규칙 중 운송 규칙 중에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실게요. Control of Carriage.
운송 계약이라 함은 자, applies only to contract of carriage. 자, 어떤 운송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covered by a bill of lading, 선화증권 or any similar document of title. 그리고 이와 유사한 권리증권에 의해서 증명되는 운송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Insofar as such document relates to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자, 선화증권 또는 해상물품 운송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거기서 한번 문장을 끊어주시고 여기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including 포함해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뒤에 것도 포함해서 적용이 돼요. Any bill of lading or any similar document aforesaid issued. 자, 그리고 선화증권 또는 유사한 증권에 관해서 또 언더런 pursuant to charter party 용선 계약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화증권 또는 유사한 증권에 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 From the moment at which such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regulates the regulation between a carrier and a holder of the same. 운송인과 선화증권 소지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때로부터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including 앞에 한 군데 이렇게 적용이 된다. including 뒤에는 용선계약과 관련해서도 적용이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정의가 되어 있고 제일 어려운 정의예요. 헤이그 규칙에서는.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긴 있어요. 자, 2번 ship means any vessel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자, 이거는 쉽죠. 선박이라 함은 해상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배를 말합니다. 3번 carrier. 자, 운송인이라 함은 includes the owner or the charterer who enters into contract of carriage with the shipper. 자, 운송계약에서 송화인의 상대방인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를 포함합니다. 자, 4번 carriage of goods. 자, 물품 운송이라 함은 covers 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loaded on to the time they are delivered to the consign이가 아니라 discharged from the ship입니다. discharged from the ship. 헤이그는 포트 투 포트 개념이 아니라 from tackle to tackle, 즉 선적 때부터 양육할 때까지, 배로부터 양육할 때까지. 근데 여기는 수화인에게 인도된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요. 헤이그는 정말 짧습니다. 선적할 때부터 양육할 때까지. 자, 얘보다 더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나왔던 건 5번이에요. 5번. 자, goods include goods, wares, merchandise and article of every kind whatsoever. 물품은 재산, 화물, 상품, 각종 물품을 포함하는데, 자, 제외하는 게 live animal, 산동물 제외. cargo which by the contract carriage state as being carried on deck, 갑판적될 것으로 표시되는 운송은 제외한다. 자, 뭐랑 비교해야 되냐? 함부르크는 산동물을 포함해요. 이거 바꿔가지고 정말 많이 나왔어요. 헤이그는 산동물 제외, except예요. 근데 헤이그인데 산동물 포함한다라는 취지로 많이 나왔고, 함부르크는 산동물 포함이에요. 근데 함부르크에서도 산동물 제외한다라고 해서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산동물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또 나머지 한 18문제 정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